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는 현재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은행이 발급한 가상 계좌의 활성화된 수치를 보면 한 100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조에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 규모보다 더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지금 한 900여 종 정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10여 종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그 유사 코인들, 그다음에 사기 불법 다단계 같은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서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요.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투자 사기 행위가 성행을 해도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암호화폐를 표방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상통화라든지 사이버 통화라는 단어 말고 개념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크립토커런시라는 개념적인 그 언어를 한국어화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정부 규제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CO, 즉 신규 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를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 이것이 두 개의 큰 골자입니다. ICO 관련해서는 이미 유수 해외 언론에서 이것이 전면 금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수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론이 형성된 바 있어서 제가 크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2017년만 해도 139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2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ICO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이 ICO를 무슨 금융거래나 무슨 유사수신이 아니라 증권법에 넣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위험한 거 알고 들어간 사람 책임이지 그걸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법률상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가 이렇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모두 특정한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유럽 중앙은행 또한 2013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유사수신 행위와 암호화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요건을 만약에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가상화폐 요건 자체를 좀 엄격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00여 개 정도의 종류가 있고, 가격은 완전히 이제 천차만별의 그러한 가상화폐가 지금 존재하는데, 종류 가리지 않고 그냥 가상화폐 요건만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거래하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인가제로 할 건지, 뭐 등록제로 할 건지, 신고제로 할 건지, 허가제로 할 건지,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인가제를 도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상의 의무나 일단 금지 행위를 둘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상화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국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유연한 암호화폐 정책을, 민간화폐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존의 법률들이 시대상과 좀 맞지 않거나 약간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했고,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가 자율 규제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등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여서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금결제법 같은 것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율 규제안을 병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잠재력과 함께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